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는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의 원소를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하는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속성 중에 이제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클러스터를 운영하지 않고 그 개별의 원소들을 뭐 어떤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인디케이터로 운영하시게 될 경우에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가 또 이런 이제 그 가독성이 좋아지고 코드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원소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입력 컨트롤이 값이 바뀌게 되면은 이 같은 묶음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여부를 매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묶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특정 클러스터의 원소 값을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같은 묶음에 해당하는 다른 원소들도 매 주기마다 같이 그 원소의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코드가 가독성이 좋아지고 이제 코드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도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PC 사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클러스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 단점을 다 어느 정도 자원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클러스터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갖는 묶음들을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코딩 스킬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내가 클러스터의 모든 값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속성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에 대한 속성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볼 텐데요. 자, 실습할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데이터 타입 세 가지가 있죠.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이 세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 입력 컨트롤을 이용을 했고 이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모드 선택이라고 해서 참조번호,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 1, 프로퍼티 노드 2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모드로 클러스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텐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모드 선택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우선 참조번호, 그러니까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조번호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에 대한 참조번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관련된 참조번호를 이용을 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신 다음에 우선 이 컨트롤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컨트롤은 이 꺽쇠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참조번호가 하나의 1차원 배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참조번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러스터를 만들 때 순서가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순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이 위에 부분이 이제 숫자형 그 입력 컨트롤의 참조번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불리언에 대한 참조 번호, 마지막이 이제 문자열에 대한 참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참조 번호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이때 값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배정도 데이터 타입의 숫자형 상수 0을 베리언트로 바꾸신 다음에 인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셔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강제 변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제 변환점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불리언 값을 내가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이라고 하는 참 상수 값을 베리언트로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랩뷰 마스터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보면은 코드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습할 때 해볼 텐데요. 이 프론트 패널에서 내가 속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속성 정보를 이용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값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숫자형 입력 컨트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에 대한 프로퍼티를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불러와서 10이라는 값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불리언 입력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직접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고, 문자열에 대한 입력 컨트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여기에서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수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상수가 아니고 값이 아니고 어떤 속성 정보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관련된 방법보다는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린 직접 그 내가 속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소 위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 폴더에 클러스터 원소에 대한 속성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클러스터로 자, 운영하기 위한 원소로 우선 대표 데이터 타입인 숫자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불리언 컨트롤, 다음으로는 문자열 컨트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기 맞추시겠고 수직 중심을 맞춰 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요. 자, 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앤 열거형에 가보시게 되면 열거형 실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라벨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에서는 아이템은 우선 첫 번째로는 참조 번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프로퍼티 노드 1이라고 하겠고요. 프로퍼티 노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아이템이 있겠고, 자, 여기에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구현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수행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자, 클러스터가 있고 모드 선택이 있겠고, 여기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모드 선택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복잡하게 구현하는 방법인 참조번호 기반으로 한번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클러스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참조를 하나 만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참조번호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프로퍼티에 보면은 컨트롤 꺽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클러스터의 원소들에 대한 참조번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별 형태로 참조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관련된 정보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번호를 하나씩 끄집어 낼 겁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0부터 1씩 증가되도록 인덱스가 매핑이 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우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 쓰기로 변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참조번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참조번호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컨트롤에 대한 참조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값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배 정도 상수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나는 0을 설정하고 싶기 때문에 0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에서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배 정도 상수 값을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프로퍼티 노드를 자, 두 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참조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자,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한 상수로 참값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 상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세 개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 그 다음에 세 개 선택한 다음에 왼쪽 경계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랩뷰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수값을 자,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참조번호 기반의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퍼티 노드 1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번 실습에서는 각각의 클러스터의 원소의 값을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숫자형 컨트롤의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값을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리언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선 값을 자,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자, 랩뷰 마스터라고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에서 랩뷰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아예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생성의 통으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랩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불리언 값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의 모든 원소 값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원하는 의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인
실제로 내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 위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그 원소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참조 번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베리언트 값은 제가 5라고 해볼까요? 0이라고 하면은 기존 값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5를 설정하고 참값, 그 다음에 랩뷰 마스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값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프로퍼티 노드 1입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0 거짓 랩뷰 마스터가 반영이 됐고요. 마지막 방법은 자, 실행하시게 되면 마지막 방법도 동일하게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클러스터의 특정 원소에 대한 속성, 여기에서는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코드의 복잡도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